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나갈 거예요. 새로운 단원, 2단원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쭉 중학교 과학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지구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구계. 이 지구계 안에 지구계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 플러스 계죠. 그래서 지구 플러스 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이고요. 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중심 단어, 핵심 단어는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자, 상호작용이고,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어떠한 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과 요소들 사이에서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요거를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개라고 하는 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이 요소들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구계를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계 안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죠? 그죠? 지권, 땅이죠. 그 다음에 기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야,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쭉 다른 학년 포함해서 앞으로 배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을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 기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층, 요 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공기층,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학습 목표 먼저 읽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층상구조를 이루는 기권이랍니다. 이제 기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건데, 이 기권이라고 한다는 아이가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대요. 즉, 몇 가지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기권이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층상 구조는요, 층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커스를 잡으실 거는 4개의 층에 대한 일단 이름, 그리고요, 이거를 나누는 기준, 층을 나누는 기준.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이 층마다의 특징. 네, 요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층의 이름, 기준, 그 다음에 특징, 요거 3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기는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기체, 공기, 요거를 우리는 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권을 좀 다른 말로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이야기했죠. 요거를 생활 속에서 더 많이 쓰실 거예요. 예, 대기권, 기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기 자체의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표부터 약 1000km까지 공기가 쫙 분포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자, 왜 그러죠, 친구들?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공기들이 많이 이렇게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의 양은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그죠? 중력이 가장 강력한 지표면에, 자, 지표와 가까울수록 공기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기의 조성입니다. 자, 질소와 산소가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1% 안에서 나머지 기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은 기체들 일단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아르곤이라는 기체 0.93%고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0.04%입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좀 공기 중에 지금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 전체적인 기체들의 종류로 따져봤을 때는, 분포로 따져봤을 때는 질소나 산소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양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줄이라고 하는지 요거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렇게 층상 구조를 한번 드디어 보겠습니다. 자, 기권의 높이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요? 기권의 높이에 따라서요. 기권의 높이에 따라서, 자, 기준 나옵니다.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자, 기온의 변화를 기준으로 네 가지 영역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기온의 변화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낮아지느냐,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느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층상을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결과, 자, 네 가지 층상이 있습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총 네 가지의 층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친구들. 자, 일단 대륙권에서는 여기 한 20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표면이 보통 20에서 25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지표면에서 점점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온도가 좀 일정해지더니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요, 다시 온도가 일정하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하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온도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면부터 어떤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대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요 권을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다시 내려가는 요 권을 중간권,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요 구간을 우리는 열권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데 아니에요. 이름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아, 여기가 뭐구나.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지.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일단 제가 PPT를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잡고 갈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은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와 같죠? 그렇죠. 에너지를 덜 받는다는 소리와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기 온도가 왜 내려갈까요? 점점 온도가 왜 내려갈까요? 지표면에서, 지구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쭉 뿜고 있습니다. 그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뿜고 있어요. 자,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의 영향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높이가 높아질수록 열 에너지의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으로 잡고 계십시오. 알겠죠? 근데 성층권에서는 중간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오존층이라는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오존층이요. 자,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아이는 바로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 자외선을 흡수한다. 자외선이라고 하는 건 뭐죠? 빛에너지죠. 그러니까 오존이라는 물질들이 이 자외선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 보니 여기서 계속해서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오존층의 영향으로 얘네들의 온도는 다시 역전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 때문에 온도가 무작정 올라가진 않고요. 이 오존층의 영향이 이제 받지 않는 여기서부터는요, 아까 마찬가지로 높이가 높아질수록 오존층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떨어지다 보니 다시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권은 다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열권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는 친구들 이거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 열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온도가 지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무작정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제가 다음 PPT부터 지금 정리를 또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무작정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구 지표면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가 뿜어내는 에너지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대륙권 같은 경우는 쭉쭉 올라가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 덜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네요. 자, 근데 원래는 내려가야 정상인데, 쭉쭉쭉쭉 내려가야 정상인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오존층이라는 것이 성층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존층이라는 아이 때문에 다시 온도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제 역전이 돼서 다시 올라가는 요 구간부터를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오존층의 영향이 이제 끝나는 구간부터는 다시 내려가겠죠. 다시 내려갈 테니까 여기는 중간권, 내려가는 부분, 여기는 중간권, 그 다음에 태양열을 바로바로 받다 보니 얘네들이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열권. 네, 이렇게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요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계속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륙권입니다. 자, 대륙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표부터 높이 약 11km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뭐 때문이죠?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한다. 지금 이게 요 말입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즉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한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건 열 에너지를 적게 받는다는 소리예요, 친구들.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성층권입니다. 자, 성층권. 자, 높이 약 11km부터 높이 약 50km까지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자, 왜 때문이죠? 누구 있어서요? 바로 오존층이 있어서요. 오존층이 바로 자외선이라는 것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가시광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빨간색을 한문으로 하면은 적색이고요. 보라색을 한문으로 하면 자색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눈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밖에 못 봐요. 근데 빛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빛의 영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쪽보다 바깥쪽 영역에 있는 이 빛을 우리는 적색의 외쪽에 있다 그래서 바로 적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보라색 쪽의 바깥의 영역에 있는 아이들, 요거는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외선보다 조금 더 가면 X선보다 조금 더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 뭐 알파선, 베타선, 뭐 감마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자외선을 흡수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외선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때릴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적외선보다 훨씬 많이 때리는 거죠. 그죠? 적외선이 잉틱 요렇게 때린다면 자외선 같은 경우는 따다다다다다다 요렇게 때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때리는,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짧죠. 그죠? 한 파장이 굉장히 짧죠. 근데 적외선 같은 경우는 잉틱 요렇게 때리다 보니까 파장 하나가 굉장히 길게 돼요. 오케이. 요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고, 요 빛 에너지를 여기서 흡수를 하다 보니
온도가 다시 여기서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0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10권이 제일 중간권이 제일 쉬워요. 자, 다음은 중간권입니다. 자, 중간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표로부터도 멀어지고요. 오존층으로도 멀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에너지가 적게 도달합니다.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면 오존층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아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10권 보시겠습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높아지는 곳입니다. 자, 왜 높아지느냐? 여기서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얘가 때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80에서 1000km까지예요. 제일 두께가 두꺼워요. 아시겠죠? 제일 두께가 두꺼워요. 자, 제일 두께가 두껍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자 대륙권에서는 내려갔다가 성층권에서는 이 오존층의 영향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자 중간권에서는 얘네 둘의 영향 적어져서 다시 내려갔다가 자 10권에서는 태양 에너지 바로바로 받으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요겁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층상 구조까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층의 그 특징들을 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2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점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할 게 많다 보니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 단어는 2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층 여러분들 이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온도가 내려가는지 어디가 온도가 올라가는지 온도 변화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안녕 빠이.